안녕하세요. 오늘도 미술가 매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사 건데 16페이지 뭐 입체에 관련된 것도 나오고 이게 사실 평면이다 입체다 딱 구분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다른 거 보고 싶긴 한데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가끔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 코가 석자예요. 그러니까 막 첨삭도 해줘야 돼. 매주 첨삭도 해줘야 되고 어차피 교과서는 제가 계속 봐야 되니까 하는 거긴 하는데 이제 문제로도 내야 되고,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또 선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 내다 보면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자주는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쿤스가 나오는데, 우선은, 쿤스는 그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네오팝 자체가 우리가 이제 수업 때도 뭐 한참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걸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 이제 뭐, 우선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키치 예술 작가로 키치라는 용어는 이제는 언제 생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선 여기 두 번째, 저속한 미술품, 일상예술, 대중 패션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제 범위가 넓어졌대요. 그래서 19세기 말 유럽에 전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중문화의 파급 속도가 빨라졌고, 중산층들도 예술의 작품의 구매와 수집에 대한 생각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자체가 제가 우선은 이거 지금 쓰는 게 안 돼가지고, 제가 이야기로 할게요. 이게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이 배경이 산업화로 인한 어떤 상업 소비에 대한 그 배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 자체에서 급속도로 구매에 대한 어떤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쿤스는 본래 풍선 같은 형상을 띈 금속 조각을 만들어 관객에게 재료에 대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재료에 대한 반전을 이제 경험하게 했다. 이게 이제 풍선인가 하고 만졌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요거 보세요. 발레리나는 이거 누가 봐도 풍선 느낌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발레리나는 2008년 금속으로 이제 만들었다가 2015년에 나무로 또 제작했던 작품을 다시 크게 만들면서 풍선으로 작업한 작품이래요. 누가 봐도 풍선이죠. 그래서 마치 금속처럼 보이던 자신의 작품을 이제 작업을 풍선으로 바꿔버린 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거꾸로 풍선에 해당되는 걸 이제 금속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제 풍선처럼 보이게 금속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에는 금속으로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무로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풍선으로 했는데 얘는 금속 재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풍선처럼 보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선처럼 보이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여기 작품은 안 나와 있는데 이제 폴리머 클레이라는 명칭만 좀 알아뒀으면 합니다. 그래서 색깔 점토라는 얘기죠.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크냐? 색깔 점토라는 얘기죠. 그래서 색깔 점토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작품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 다음에 시걸 작품입니다. 요거는 시골 작품인데 좀 특이하죠. 붉은 고개사라는 작품인데 이제 석고에다가 뭘 했냐? 채색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걸의 그 1997년작인데 붉은 고개사 목요인 그 지멀리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인데 노란 줄에 매달린 그렇네요. 노란 줄에 매달린 빨간 고개사를 실물 크기로 영상화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라이프 캐스팅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인물은 인간의 고립감, 이 사람은 항상 고립감이라는 개념이 항상 등장을 해요. 붉은색과 동적인 포즈는 생명력을 주는데 의외로 동적이에요. 의외로 동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정적인 작품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 근데 이제 붉은색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적인 포즈도 그렇고요. 그것은 뭐다? 생명력이다. 생명력. 그렇죠. 생명력을 중시한다. 이게 은유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시골이 치료용으로 고안된 석고 붕대를 이용해 하는 이유는 뭐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상처와 인간의 껍질이라는 이제 형태적 은유. 아무래도 붕대는 이제 상처를 감싸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고 붕대를 이용한 인물의 변신해가지고 애들한테 이걸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작 과정 혹시 몰라서 형태를 뗄 때 신체에 이제 바세린 등을 이제 바릅니다. 들어붙으면 안 되니까. 특히 털 있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근데 털 있는 부분은 이제는 테이프로 붙이긴 하죠. 그래서 눈 주변에는 이제 랩을 씌워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게 잘라둔 석고 봉대 조각을 물꿀에서 담갔다가 즉시 꺼내고 물기를 뺀 뒤 평평하게 바릅니다. 한 3, 4겹으로 반복해서 석고 봉대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바르고 단단히 이제 굴 때까지 충분히 말려요. 그다음 건조 후 신체에서 떼내고 분리된 형태의 이음새를 석고 봉대로 덧대어가지고 입체적 형태로 보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피셔 작품은 저는 모고에서도 내고 했는데 이제 전통적인 조각 제품을 본따서 이제는 그걸 이제 녹이는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왁스의 물성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셔 작품이 이런 식으로 녹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정적인 내용, 과정 미술의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의 물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왁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성을 보여주려고 2009년까지 19년까지 그 한동안 잊혀왔던 왁스 조각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피셔의 왁스 조각은 자 소재면과 그 작품의 구현 방식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전자 소재적 측면에서는 실존 인물이나 실제 작품을 모델로 조형화했다는 점이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할 때는요, 그게 이제 고전적인 주제를 했다는데 여기서 실존 인물이나 실제 작품을 모델로 했대. 실제 작품을 모델로 했다라는 것은 고전적인 주로 작품을 이제 모델로 했던 거고요. 그 실제 인물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자 작품의 구현 방식 측면에서는 뭐하냐면 녹아내리는 양초를 이제 사용하는 조형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소재적인 측면과 작품의 구현 방식으로 해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의 다른 작품에서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재를 작품화한 다음에 왁스 조각에서 실존의 인물이나 유명 인물을 사실적으로 복제를 해가지고 제작을 한다. 그래서 복제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적인 인물을 복제한다는 것이죠. 이를 양초처럼 녹아내리는 이제 거대 조각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녹아내리게 합니다. 즉 재료가 되는 물질에서 형상으로 변하고 작품은 다시 녹아내리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서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져서 이제 기억만 남게 되는 과정으로 의미만 남는데 그냥 과정 미술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흘러내려요. 자, 관객의 카메라 세례를 받는 자 브루스 피셔의 2011년작인데 이 조각은 개막 당일 심지어 불을 붙인 뒤에 비엔날레 기간 동안 빛을 발산하며 녹아내리고 있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대요. 이제 비엔날레가 종료될 시점에 이 작품은 반 이상이 타고 촛농이 녹아 주변에 떨어지는 흔적을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남게 된다. 여기 남아있는 모습도 중요하게 여기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인공물질로 만든 자연이다 해가지고 재료적 특성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이렇게 굳은 형상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스모나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도 또 있는데 에코레진이라는 말로 씁니다. 에코레진인데 그냥 요걸로 알아두세요. 제스모나이트. 그걸로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제스모나이트는 친환경적인 레진으로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개발됐대요. 그래서 무독성 수성 제품인데요. 물과 반응하면서 강도가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다양한 조형 활동을 시도되는데 이게 이제 굳는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에코레진이라고도 하고 제스모나이트는 주재와 원래의 재료와 이제 경화제를 혼합해가지고 실온에서 경화하는 재료인데 석고가루보다 좀 단단해요. 일반 합성수지보다 좀 약하대요. 그래서 적당량의 에코레진의 주재와 경화제를 덜어서 준비를 하고 틀을 제작하거나 일상용품을 변형해서 표현함을 이제 정리한다. 혼합된 에코레진을 붓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경화시키면은 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좀 다른 거고요. 이것도 물성을 좀 제시하는 것 같죠. 세자르입니다. 합성수지, 폴리우레탄. 그래서 액체 상태의 합성수지가 고체로 응고되는 물질의 변화. 그래서 이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갖는 물리적 현상. 그래서 재료가 갖는 물리적 현상을 작품에서 했다. 문제로 낼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여기서 하는 것은 문제로 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로 나올 것 같은 거 이미 다 빼놨죠.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제가 문제 나올 걸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긴 내야겠죠. 근데 나는 미진사가 민사 중요하죠. 민사 중요한데 왜 이렇게 보기 힘들게 해놨는지 조금 그래요. 자, 요게 폴리우레탄. 자, 폴리우레탄을 따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세자르가 주로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시골이 또 나오죠. 근데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있잖아. 요런 게 겠다. 자, 시골은 이제 러시아어가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요거 잘 보시면 청동으로 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러시아는 인체를 석고로 뜬 후 라이프 캐스팅을 하고 청동으로 제작을 했대요.
바쁜 도시인의 일상을 담은 작품은 러시아워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원래 그림을 그리던 조지 시걸은 그림을 그리던 시집이 되게 오래됐는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네. 의료용 붕대를 만나서 인체 복제 작업을 창안하면서 석고 작업에 대한 실물뜨기, 라이프 캐스팅의 특성이자 어떤 질감도 날 수 있는 무특성의 재료이기죠. 그래서 작가는 주변의 평범한 친지들을 이제 모델로 삼아 몸에 속고를 적신 거즈를 씌우고 떠냈대요. 그리고 신상과 같은 이상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신상과 같은 이상미가 아니라 일상 속의 평범한 모습을 새롭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실제 우리 주변의 인물들을 연극 속의 한 장면과도 모습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표현 기법이 되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쿤스가 또 나오죠.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책이 원래 그렇게 나와요. 자, 쿤스가 나오는데 요거 보시면 어때요? 왠지 그냥 아까 색깔, 찰흙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죠? 이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찰흙인가? 하고 이렇게 만졌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자, 그래서 높이가 3m가 넘는 압도적 크기의 조각품을 플레이도우에 다가가면, 이제 플레이도우, 예, 다가가면 알록달록한 색깔의 플레이도우 점토가 아무렇게나 주물러져 쌓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이 작품은 주제 셀레브레이션 시리즈의 연작의 일부인데 생일 파티나 축제 같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잔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밝은 색을 썼대요. 그래서 말랑말랑해 보이는 작품의 재료는 사실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쌓은 듯한 점토 같은 덩어리는 정교하게 제작된 27개의 부분들이 전시공간 합체된 구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외형만 남기고 속은 비우는 전통적인 주조 방식 대신에 덩어리가 가득 차게 만들어 작품의 중량감을 더하되 운송과 설치를 쉽게 제작됐대요. 카푸어 유명하죠. 요것만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카푸어 조각은 비정형의 정형적 형태의 공간을 탐구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빛과 색의 변화를 통해서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는데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해서 상호작용을 유도한대요. 그래서 관객의 움직임, 여기 이제 돌아다니겠죠. 상호작용을 유도하면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에 대한 정체성, 인간에 대한 삶과 죽음, 이런 거 주로 많이 나와요. 웹툰, 요즘은 이제 웹툰이라는 건데, 여기서 아이디어 시나리오 개발, 두 번째 스토리보드 레이아웃 설계, 그림 작업, 텍스트 작업, 편집, 요거 이제 순서가 나와 있어가지고요. 이 순서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매체의 특성 비교하기, 만화책과 웹툰. 이 남자들의 로망, 특히 저도 그랬는데, 웹툰도 웹툰인데 이제 약간 아날로그적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게 없을 텐데 남자분들은 그게 심해요. 그래서 좀 아날로그죠. 그래서 일부러 자동차도 막 클래식 오래된 거 타고 다니고, 저는 오래된 차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만화책도 일부러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만화책을 막 사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와이프가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자꾸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들이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만화책을 그냥 그 종이 자체의 그 만화책 종이에 나는 그런 오래된 냄새라든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양면 페이지를 단위로 연출이 이루어진 종이 만화는 읽기 방식이 Z형 방식이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이 보다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웹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는 웹툰은 세로 스크롤을 통해서 만화 읽기 과정에 끊임없이 하이퍼미디어 환경과 상호작용해가지고 몰입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쭉 나오는데 전부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쭉쭉 내려서 몰입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기면서 이제 지그재그로 보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뭔 차이냐? 몰입의 차이다. 또한 웹툰의 종이 만화책과 달리 분절된 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선과 템포의 단절 없이 역시 몰입이죠. 이제 모니터 화면에 한두 칸의 정도만 노출되는 속성 탓에 한 컷에 대한 몰입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요거 한번 비교되지 않을까요? 예, 비교되지. 그러니까 요거는 몰입에 대한 포인트가 있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별건 없는데 그게 있어요. AI의 문제가 항상 뭐냐면은, AI가 얘네들은 우리는 이제 창작이라고 하지만 AI는 이게 창작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제 거기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이게 뭐길래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만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창작을 이게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있다라고 보지만 작가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아우라가 아직까지 만화에서는 존재합니다. AI만의 창작,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 등 전문 만화 작가처럼 이미지를 구현하는 생성 AI 등장 이후에 AI는 빠르게 창작 서비스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장르와 주제 및 주제를 입력하면 세계관과 캐릭터 다양한 사건들을 기획한 형태로 제공해주거나 스토리를 넣으면 웹툰으로 구현해주는 등의 보다 구체화된 AI 서비스들이 선보이고 있죠. 이현세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AI 학습시켜 작가의 사후에도 작품을 이어가려는 프로젝트도 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와 AI 협업은 창작 방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작가가 AI를 활용하는 거죠. 예. 근데 그 거부는 뭐냐? 만화가 김태권은 누구나 AI를 이용해 만화가 된다면 베냐민의 주장처럼 작품의 아우라가 사라지고 대다수의 만화가는 기능공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데 사실은 이거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베냐민은 작품의 아우라가 사라진다는 걸 긍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능공에 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웹툰 플랫폼에서는 한 작가의 작화 일부에서 AI를 활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독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저작권 문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문자로 소통하다. 문자. 크노텍. 눈물. 야, tears. 그래서 눈물 뚝뚝뚝 떨어지는 건가? 자, 크노텍 작업의 중심은 텍스트 기반이겠죠, 뭐. 예. 그래서 색상 대신에 문자, 단어, 미니멀한 시각적 요소를 사용해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시각적 시를 만든다. 이제 시각적 시를 만든대요. 시를 만든대요. 이른바 시각적 시인들에게 영감을 받았는데, 이는 시각적 시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래픽과 시각적 요소, 디자인 요소를 통합한 시 스타일을 추구하는 작가들을 말해요. 그래서 인쇄 배열,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인쇄 배열과 모양이 단어 자체의 의미만큼 메시지의 중요한 시각적 그 시는 시와 시각 예술을 결합한 예술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보면 인쇄 배열과 모양이 단어 자체의 의미만큼 메시지의 중요한 그 시각시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인쇄나 그 배열의 모양 자체에 포인트가 있어.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는 구성주의라든가 바우하우스에서 보면 그 인쇄 배열과 모양은 우리가 이제는 의미 전달에 적합하게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인쇄 배열과 모양이 그렇게 약간 예술적으로 보이게, 이게 포스트 모던 특징이죠, 아무래도. 이들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된 시를 창작하며 글자의 형태나 배치, 색상 등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거나 메시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요거 이제 굿맨, 우리 교육론에서 굿맨이 나오는데 그 굿맨은 아닌 것 같고, 우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네요. 그러니까 아니네. 계속 살아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뭘로 만들어졌느냐? 자, 굿맨, 뷰티 산업 재료, 아크릴 메탈릭 네일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이 손톱 있잖아요. 이 가짜 손톱을 연결한 거야. 가짜 손톱을.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현대사회의 소비 문화의 성별 정체성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종종 여성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비판하면서 시각적으로 화려한 요소와 문자, 메시지를 강화하죠. 이로써 70년대 여성의 몸을 욕망의 대상이나 복종의 상징으로 표현했던 전통에 도전하면서 페미니스트의 운동의 유산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페미니스트의 개념이네요. 인공 손톱은 단단하고 일시적이면 버릴 수 있는 물건인데, 하지만 반복과 중첩, 여기 보면 반복과 중첩이죠. 중첩이라는 조용성을 통해서 무생물적인 구성을 거스르는 유기적이고 겉보기에 살아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그녀의 마법적 현실주의 체크를 하시고요. 마법적 현실주의로 분류되기도 한다. 마법적 현실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무생물적인 구성을 거스르는 유기적. 다시 말하면 손톱 자체는 굉장히 그 정교하게 이제 손톱에 이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첩과 연결을 통해 반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유기적인 형상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법적 현실주의.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어스코프 설치 및 몰입형 공간 예술을 창조하는 아티스트래요. 그래서 장소를 변형시키고 커뮤니티 및 대중과의 상호작용을 도모한대요. 이 사람도 뭐 상호작용이 중심이네요. 근데 상호작용을 공간을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 뭐 그렇게 본다면 80년대 자신이 좋아하는 잡지 타이포그래피를 주로 사용한대요. 80년대의 잡지 타이포그래피. 그래서 독특한 글꼴과 텍스트 배치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작가의 작품의 밝고 대조적인 색상의 조합. 이게 과거의 패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득
차이 있는데 빨강, 노랑, 파랑 의 다양한 색상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반복적이고 대칭적인 기하학적 패턴, 그러네요. 반복적이고 대칭적인 기하학적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네요. 시각적 리듬감을 창출하고 있고 동적인 느낌도 준대요. 그러네요. 자, 마이오스코프 다른 것도 아니 이 그래픽 자체가 이게 좀 보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제가 재편집한 건데 좀 힘들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 보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좀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게 돼 있고, 근데 오히려 지금 요즘 문제 내는 데 있어서 이제 감상 비평 그리고 창작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뭐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한두 개 보고 끝내야죠. 그러니까 내년에 또 시작하고, 그죠? 근데 뭐 다 보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문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단원별하고 모의고사가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있을 텐데, 그 퀄리티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실제 동영검사, 그러니까 동영시험에서 가장 흡사해요. 그래서 이 교과서라든가 필독서라든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랜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적중률에 대한 어떤 사고, 기출에 대한 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선별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니까 어렵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간혹가다 듣는데 넘어서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편하려고 해, 그죠? 이해가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세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어야 하지만 이해시켜 주는데 어때요? 그리고 그런 걸 가져가다가 그거를 이제 응용하는 다른 학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설명은 못 해요. 그냥 외우라고 할 거야. 아마 이런 내용 해가지고 좀 특이한 내용 보고 그냥 외우라고 하면 그 자기 거는 아니죠. 그냥 가져가도 상관없어. 이제 뭐 그거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어떤 내용을 가져가서 설명을 못하면 그냥 외우라고 하면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수업에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그게 모두 중요한 것이어야만 해요. 근데 그냥 뭐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쓰는데 자기가 이해도 못했는데 그걸 갖고 와서 그냥 외우라고 한다? 그냥 쓰라고 나는 그냥 가져가라고 뭐로 안 합니다. 예. 왜냐면 자기네들이 설명을 못할 거라고, 이거를. 근데 저는 그거를 다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한 이유, 타당한 이유와 설명을 다 해줍니다. 뭐 그거는 여러 수강생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그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외우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외우면 돼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외우면 되는 게 어딨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우면 돼? 안 그래요? 생각을 한번 해봐.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그냥 본인도 이해 못하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야. 왜 그거를 외우라고 한다고 그냥 외우지? 이해를 못했는데 외우면 뭐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자, 캘리그래피, 타이포그래피, 레터링, 뭐 이건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하고 그냥 여기다 넣어놨긴 한데 뭐 디테일하진 않습니다. 자, 캘리그래피 요것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시작했냐, 기원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종교적 의식과 문서 기록을 위한 수단이었는데 동양에선 서예 정도로 표현되고 서양에서는 중세 수도원의 필사본 문화에서 발전했다. 캘리그래피가 좀 다른 관점이죠. 타이포그래피는 여기 보시면 활판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생겨났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우리가 글로 쓰는 걸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인쇄술에서 발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형태와 배열에 대한 연구가 타이포그래피의 체계화로 볼 수가 있고, 레터링은 발전하면서 이제 유행을 하는데 상업적 목적의 간판과 포스터 디자인의 특정 글자 하나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글자 하나하나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는 글자 형태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배열에 대한 연구가 좀 강하고요. 얘는 이제 글자 하나를 디자인하거나 개별적으로 그리며 발전한다. 그래서 레터링이라는 것 자체와 타이포그래피는 구성적인 배치는 이제 타이포그래피에 해당되고, 글자 자체로서의 의미는 이제 레터링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타이포그래피고, 자, 공예로 갑니다. 이제 매듭 공예 있는데 이제 매듭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우선 있나 싶어서 넣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 슈바이처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니트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고기, 소세지 뭐 이건데 전부 이제 니트로 뜨개질로 한 거야. 이제 뜨개질이 이제 이 정신과 의사인데
뜨개질이 이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최고의 도구 중 하나라고 보면서 이제 삶과 죽음, 뭐 맨날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제 삶과 죽음에 교차하는 경계의 모호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녀는 이제 모든 금기에 도전하는 현실적인 세계를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걸 이제 질감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이 고기,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이 뜨개질로 제작이 됐다라는 게 좀 포인트고요. 다크크로스 타피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잡하게 수놓은 타피스트리와 십자수 등이 수작업으로 만든 평면이나 입체 조각품으로 구성된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 전시는 식물 크기의 인형들이 행렬을 통해서 자신이 영향을 준 가족과 친구들을 표현했대요. 일상의 주변인들을 표현한 거죠. 작가는 반복적인 수작업이 주는 명상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그 특히 모노크롬에서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선의 반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명상,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이제는 뭔가 이제는 명상 자체에서 이제 사처럼 수양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많이 거론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치료행위다. 요거는 이 전통적인 과자의 모양이죠. 근데 이걸 뭘로 했냐면, 팅이라는 게 있어. 터프팅. 터프팅은 다발, 술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천위의 여러 가닥의 실을 모은 다발을 놓은 직조 기법이 이제는 터프팅이라는 겁니다. 이제 술을 놓은 쪽의 반대편으로 실이 올라오는 특성 때문에 고대부터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천의 반대쪽을 채워야 하는 경우 요긴하게 사용됐대라. 그래서 예를 들면 두툼한 벙어리 장갑 안쪽을 채우거나 따뜻하게 옷에 주로 사용했던 고대 기술이다. 터프팅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자인 72페이지 사용자 경험 디자인 UX, 요게 시험에 나왔죠. 이제 디자인 싱킹, 디자이너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보여주는 감수성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발상, 모형 테스트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요거 중요하다. 요게 이제 나올 수 있다. 이거 4차 산업혁명과 디자인의 역할 변화, 그리고 로봇과 사용자 경험 UX 디자인, 로봇이 너무 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이제 브랜드 가치로 심은 이제 F사의 사례입니다. 스위스 F사의 창업자 형제는 대학에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비가 올 때 가방 속에 스케치북이 젖는 것을 걱정하곤 했대요. 그러다가 폐기된 트럭 방수포를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크로스로 멜 수 있는 방수 가방을 만들었는데, 지속 가능성을 브랜드 철학으로 삼아 모든 과정에 지속 가능성을 실천했대요. 그래서 재료적인 면에서는 사용 후 폐기되는 트럭 방수포, 차량 안전벨트, 자전거 튜브를 수거해서 세척해서 가방 재료로 사용하고, 제작은 재고가 많이 남는 대량 생산 방식을 거부하고서 하나의 가방을 위해서 2달의 시간이 걸리는 수작업을 한다는 것이고,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중에 50%를 재생의 에너지로 사용해가지고 이용되는 물의 30% 이상을 빗물로 받아 사용한다. 그래서 되게 자연주의로 접근하네요. 그리고 제품의 생애주기, 그리고 본사의 건물, 마케팅 이런 게 나와 있고, 소비자들은 꽤 비싼 가격에 이 가방이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유의무이한 수작업 업사이클링 제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업사이클링 제품이죠. 사용함에 따라 이제는 친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인 나의 철학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이게 인기가 좋은가 봐요. 자, 공공미술이 나오죠. 왼쪽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 아래쪽에 플랜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플랜사. 시각예술가, 조각가, 디자이너로 오페라 세트, 비디오 프로젝션, 음향 설치물을 제작하기도 했어요. 거대한 영상 공공미술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는 인간의 얼굴과 신체를 사용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걸 소재로 하고 조각을 많이 제작하는데, 이로써 인간의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 탐구, 요 정도. 자, 이게 손으로 눈을 가리는 10대 소녀로, 이 보호적인 제스처는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그녀가 세상을 시야에서 가리고, 따라서 우리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보는 개인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촉구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생각과 꿈의 내면의 풍경을 상기시키는 것일까? 이게 이제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뉴욕시의 록펠러 프라자라는 공공장소에 설치돼서 거대한 작품으로서 이 어린 소녀를 이제 기념비화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크게 제작을 했으니까. 미래 여성을 상징하면서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여성의 정체성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으로 인해 벽 뒤에 숨겨진 감정과 생각을 상징을 하고, 관객에게 사적인 공간과
사회적 환경 간의 경계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래서 작품은 관객이 조각과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반추하게 해가서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는데 중점을 두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각각의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플라엔자가 이제 사회적인 주제, 여기서 이제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는 방식의 일환이다. 그래서 관객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투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에 프리즈 조각 시리즈, 이제 프리즈 조각 시리즈라고 하는데, 요것도 중요하죠. 현대미술의 중요한 야외 전시로 매년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예술가의 조각품을 선보여서 다양한 형태와 주제를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하고 있다. 자, 공공미술과 예술의 공공적 가치입니다.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거나 전시되는 디자인의 설치미술을 포함하는데, 이는 시민의 삶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제 공공성을 갖고 공공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공공미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고요. 현재는 장소성과 환경을 반영한 작품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미술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 중요합니다. 공공장소 속의 미술, 공공장소 속의 미술. 그래서 대중이 이제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된다. 그 공공장소로서의 미술이 있습니다. 자, 예술작품 자체가 공공공간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의 관심 속의 미술, 일반 대중이 관계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술을 포함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하고 갑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예. 자, 요거 편집하고 하면은 한 화요일 수요일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 저 얼굴도 좀 붉어지고 샤워했는데도 지금 에어컨과 선풍기를 막 돌리고 있는데, 마이크로 그 소리가 들어가면 어쩌지? 자, 여러분들 더우니까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에서 나오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조금만 버티면은 기억의 그날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한 번이라도 회독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공부가 안 된다, 또 상담 걸어 오시고, 아무래도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남들 오히려 더운 게 나을 수 근데 더운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 놀러 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내년에 가면 되니까, 그죠? 자,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